말씀드려야 될 텐데 어제 박 전 대통령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7시 15분 해가 진 다음에 청와대에서 나와서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는데요. 그 장면 보셨나요 혹시? 봤습니다. TV를 통해서 봤는데 네네. 오히려 참담한 건 저였어요. 거꾸로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담했어야 하는데 네. 박근혜 대통령은 싱글싱글 웃으면서 아주 기쁜 표정으로 그러니까요. 손도 흔들면서 네. 이걸 보고 저분은 탄핵됐다는 결정을 듣고 만세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들어요. 그래요? 탄핵한 걸 잘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. 그 상황을 좀 참 충격받았어요. 저라면은 그 참담한 마음이 속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? 그러면은 그냥 다소곳이 이렇게 사저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야 될 터인데 네. 뭐 손 흔들면서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은 아 이거 참 아니구나. 그러니까 그 앞에 서서도 그 친박계 의원들하고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하면서 한 7분 정도인가요? 서서 이야기하는 모습도 봤는데 표정이 정말 환했습니다. 그랬습니다. 그리고 차에서도 손을 흔들면서 골목에 들어서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헌재 결정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. 저희가 사실은 승복 메시지가 청와대에서 나올까 아니면 뭐 사저 앞에서 나올까 좀 궁금했었는데요. 근데 이제 판단이 우리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게요. 네, 헌재에서 이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인용, 나면은 그 순간 바로 대통령 자격은 떨어지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럼 그 순간 바로 청와대에서 나와야 되죠. 음,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준비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보일러랑 뭐 도배랑 이런 게 좀 안 됐다. 보일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? 그럼 호텔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서 기다려야죠. 청와대는 당장 비워야죠. 당장 비웠어야 그게 된다. 상식과 부합하는 거죠. 예.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불법 증거가 되는 셈이니까요. 그래서 당장 나와서 네. 자리를 비워주는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자세죠.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. 참 안타까운 거죠. 당장 나와가지고 예. 내가 이 집에 있는 자격이 안 된다. 나는 비키겠다. 난 지금 집이 수리가 안 됐으니까 호텔에도 잠깐 가 있다가 수리된 데 들어가겠다. 이런 자세를 보였어야죠. 그 이틀씩이나 무직무직하다가 그리고 뭐 참 안타까워요. 말씀을 잘 잊지 못할 만큼 정말 안타깝고 참 상식계 벗어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한 얘기인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라는 입장을 남겼어요.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? 놀랄 일이죠. 이게 결국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못하겠다. 나는 네. 잘못한 게 없다. 그 얘기거든요.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거는 난 잘못한 거 없는데 헌재가 잘못 판정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? 승복 못한다는 얘기인데 네. 저희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은 그럼 새로 수사를 해야 돼요. 새로 수사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당장 그럼 사실 밝히자. 네. 사실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다시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마 그렇게 되면은 구속을 안 해야 할 수 없을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빨리 상황을 밝힐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나와서 정말 이게 역사가 바라보고 있는 건지 어느 것이 잘못됐는지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말대로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밝혀야죠. 그러려면은 지금 이 검찰이 바로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대처하는 방법은 우선 압수수색 해야 될 것이고 청와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러서 그 신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소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판을 해야 되죠.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구속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하신 말씀은 이건 대단히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참 몰라도 너무 모른다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 얘기는 본인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면 날 구속하시오.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이게 대책이 없는 얘기예요.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이건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. 받아들이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맞는데 진실은 나중에 밝혀질 그러면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? 작신은 억울하고 그동안 얘기했듯이 난 역겹다 뭐 이런 입장.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? 그러면은 잘못한 게 이거라고 밝혀줘야죠. 오히려 이제 이 발언이 나왔으니까 검찰이 더 열심히
진실이 뭔지 국민들 밝혀야죠. 앞에 밝혀야 되는 예. 그런 사명이 더 많이 생겼네요. 네. 박근혜 네. 대통령이 그걸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야 합니다. 검찰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, 그리고 어제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들었다면 빨리 수사를 해야 되고 압수수색을 해야 될 그럴 이유가 더 생겼습니다. 아니 어제 그 앞에 한 1,000여 명 정도의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와서 탄핵 무효를 외쳤는데, 거기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을 흔들면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모습, 사실 탄핵 무효의 뜻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박 전 대통령이. 근데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게요. 네. 이해를 못 하겠어요. 성조기가 왜 나옵니까? 성조기. 이 상황에서 왜 성조기가 나옵니까? 태극기 한번 들 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나 성조기가 왜 나옵니까?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가 안 돼요. 왜 저게 무슨 뜻일까? 제가 들어보니까 뭐 이제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.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 한국과 미국이 더 굳건한 동맹을. 아니 탄핵하고 동맹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그래서 그렇죠. 저게 참 예. 이해가 안 되거나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조차 들어요.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안타까워요. 네. 저분들이 저렇게까지 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. 뭐 그분들도 네. 바탕에는 나라에 대한 걱정, 나라에 대한 사랑 뭐 이게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건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네. 방향이 잘못되면은 이게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가구나. 아무리 나라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게 방향이 잘못되면 전혀 다른 결과. 네. 결국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망치는 결과로 가는 거구나. 이런 걸 새삼스럽게 느꼈어요. 사실 이번에 그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분도 계셨고, 폭력적인 시위로 번질 가능성이 커가지고요. 지금 저희 화면으로 어제 삼성동 사저 앞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저렇게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께서 나와서 탄핵 무효를 외치고, 그리고 취재진 앞에서 태극기, 성조기 이런 걸 들고 취재를 방해하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, 안타까운 상황이죠. 어쨌든 이렇게 폭력적인 시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더 폭력적인 행태가 심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, 이걸 어제 박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 받아들이고 뭐 함께 통합합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다면 앞으로 이런 걱정을 좀 안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극명히 이렇게 대비해 보면은 네. 숫자에서도 촛불 집회가 훨씬 더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은 촛불 집회는 그 동안에 보면은 아주 극도로 평화적으로 진행했어요. 그렇죠. 촛불 한 자루씩 들고 네. 그리고 자기 주장 외치고 이렇게 했는데, 태극기 드신 분들 그 행동을 보면은 기자를 폭행한다든지 폭력적 행위가 너무 많이 나와요. 네. 그리고 언어 폭력이 너무 심해요. 음, 그래서 저분들은 왜 촛불 집회를 좀 보고 네. 제대로 된 거 좋은 점을 모방하지 않고 왜 저럴까? 이런 안타까움이 또 있어요. 촛불 집회 보고 모방했으면은 평화적으로 할 텐데. 평화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왜 저렇게 안 될까? 얼마든지 평화적 주장을 하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더 지지가 늘어날 소지가 있을 터인데 네. 저렇게 폭력적으로 기자들을 뭐 패고 두드려 패고,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폭력적이에요. 네, 특히 그렇죠. 이 변호인단이 하고 있는 얘기들, 네. 아스팔트로 뭐 피로 물들이겠다. 이건 참 쉽게 할 수 없는 얘기들이거든요. 그렇죠. 이런 등등의 이게 언사가 이렇게 나오면은 네. 지지하고 싶어도 지지를 못하게 되죠. 그래서 결국은 그런 등등이 박근혜 대통령을 결국 파멸로 몰아가는 이 원인 제공자 역할을 한 건 아닌가, 네. 이런 생각조차도 들어요. 사실 박 전 대통령이 그런 시위, 그런 모습을 보고 받으면서 뭐 저번에 한 인터넷 방송에서 2배나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뭐 하고 있다. 잘못된 보고들이죠 다.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 들어가나 봐요, 박 전 대통령에게. 그게 박 대통령이 현명해야 되는데 네. 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어제 그 순간까지도 네네. 제대로 된 걸 전달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참 끝까지 이 엉터리 거짓된 상황 속에서 그냥 판단을 흐리고 있구나,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네. 어쨌든 진실이 이긴다는 사실, 이걸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 본인들은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요. 계속해서 자신이 피해자다 이런 뭐 피해자 코스프레를 좀 하는 모습인데요. 자,
이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온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지지제 세력들을 결집해가지고 보수층을 결집해서 나중에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 본인은 아마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나 그건 역효과 나을 거예요. 역효과가 난다. 역효과 나지. 어, 그 뭐 거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면은 나설 만큼 표가 간표될 거 아닌가 아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쉽사리 나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. 그래요.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이 상황을 엄중히 그리고 정확히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. 그런 상황도 놓고 본다면은 그렇게 만만하게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상황. 말씀 드려야 될 텐데 어제 박 전 대통령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7시 15분 해가 진 다음에 청와대에서 나와서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는데요. 그 장면 보셨나요 혹시? 봤습니다. TV를 통해서 봤는데 네네. 오히려 참담한 건 저였어요. 어, 거꾸로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담했어야 하는데 네.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은 싱글싱글 웃으면서 아주 기쁜 표정으로 그러니까요. 손도 흔들면서 네. 이걸 보고 저분은 탄핵됐다는 결정을 듣고 만세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들어요. 그래요? 탄핵한 걸 잘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. 그 상황으로 좀 참 충격받았어요. 아, 저라면은 그 참담한 마음이 속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? 그러면은 그냥 다소곳이 이렇게 사저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야 될 터인데 네. 뭐 손 흔들면서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은 신문을 해야 될 것이고 네. 그리고 기소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판을 해야 되죠. 네.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구속을 해야 되고 네.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하신 말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하신 말씀은 이건 대단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아,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참 몰라도 너무 모른다 네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 얘기는 본인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면 날 구속하시오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. 참 이게 대책이 없는 얘기예요.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네. 이건 뭐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. 받아들이겠습니다. 그렇죠. 네.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맞는데 진실은 나중에 밝혀지려 그러면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? 자신은 억울하고 억울하고 그동안 얘기했듯이 난 역겹다 뭐 이런 입장.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? 네. 그러면은 잘못한 게 이거라고 밝혀줘야죠. 오히려 이제 이 발언이 나왔으니까. 와바는 거죠. 예.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불법 증거가 되는 셈이니까요. 그래서 당장 네. 나와서 자리를 비워주는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자세죠.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. 참 안타까운 거죠. 당장 나와가지고 예, 예. 내가 이 집에 있는 자격이 안 된다. 나는 비키겠다. 난 지금 집이 수리가 안 됐으니까 호텔에도 잠깐 가 있다가 수리된 데 들어가겠다. 이런 자세를 보였어야죠. 그 이틀씩이나 무직무직하다가 그리고 뭐 참 안타까워요. 말씀을 잘 잊지 못할 만큼 정말 안타깝고 참 상식계 벗어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한 얘기인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라는 입장을 남겼어요.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? 놀랄 일이죠. 이게 결국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못하겠다. 나는 네. 잘못한 게 없다. 근데 그 얘기거든요. 어,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거는 난 잘못한 거 없는데 헌재가 잘못 판정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? 승부 못 하는다는 얘기인데 네. 저희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은 그럼 새로 수사를 해야 돼요. 새로 수사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당장 그럼 사실 밝히자. 네. 사실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다시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마 그렇게 되면 구속을 안 할 수 없을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빨리 상황을 밝힐 수 있는 예. 이런 조치들이 나와서 정말 이게 역사가 바라보고 있는 건지 어느 것이 잘못됐는지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말대로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네. 밝혀야죠. 그러려면은 지금 이 검찰이 바로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대처하는 방법은 우선 압수수색 해야 될 것이고 청와대 네.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러서 네. 이거 참 아니구나. 그러니까 그 앞에 서서도 그 친박계 의원들하고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하면서 한 7분 정도인가요? 서서 이야기하는 모습도 봤는데
표정이 정말 환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차에서도 손을 흔들면서 골목에 들어서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헌재 결정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. 저희가 사실은 승복 메시지가 청와대에서 나올까 아니면 뭐 사저 앞에서 나올까 좀 궁금했었는데요. 근데 이제 판단이 우리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게요. 네, 헌재에서 이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인용, 나면은 그 순간 바로 대통령 자격은 떨어지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럼 그 그렇게 순간 발휘되죠. 바로 청와대에서 나와야 되죠. 음,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준비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보일러랑 뭐 도배랑 이런 게 좀 안 됐다. 보일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? 그럼 호텔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서 기다려야죠. 아, 청와대는 당장 비워야죠. 당장 그게- 비웠어야 그게 된다. 상식과